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형태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장 작아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의미로 나뉩니다. 괄호치고 쓰여져 있죠. 실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어떤 구체적인 장면이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면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하면은 이제 학교 건물이라든지 학교에서 듣는 수업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하지만 여기 문장에도 쓰여 있는 요런 늘과 같은 요런 단어들, 요런 릴과 같은 요런 단어들은요, 특별한 이미지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문법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죠. 목적어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문법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수행해주는 것을 보고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의미 두 가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 없습니다. 최소의 기준은 이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가 되겠습니다. 형태소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뜻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눕니다. 띄어쓰기 가능, 띄어쓰기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혼자 쓰일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인 거고요. 혼자 쓰일 수 없으면 의존 형태소인 거예요. 그래서 체언의 예를 들어서 우리 배가 고프네요. 급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식원, 매우, 그리고 독립원, 여보세요, 이런 것들. 혼자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죠. 딱 들으면 바로 이미지도 떠오르고요. 방금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혼자 쓰일 수 있다라는 걸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감과 어미, 조사, 접사 등은 혼자 쓰일 수 없죠. 용언의 어감과 어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달리다로 제가 설명을 해보면, 달리다라는 경우는 여기가 어간이고 여기가 이제 어미이죠. 어미 자리에 달리고, 달리니, 달리면서, 달리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미들이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달리, 혼자 쓰일 수 없죠. 다도 혼자 쓰일 수 없고요. 고, 니, 면서, 자, 다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어간과 어미는 함께 쓰여야 되죠. 그래서 각각 요원의 어간과 어미는 혼자 쓰일 수 없고 서로에게 어떤 특정 형태소와 들러붙어서 의존해야지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다. 그래서 의존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체언에 의존하겠죠. 접사는 이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어근에 의존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다음, 실질적인 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제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뉘는데요. 형식 형태소는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도 합니다.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법 형태소라는 뜻인데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그리고 플러스 용언, 어간, 이렇게가 실질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들이에요. 그래서 용언, 어간 같은 경우는 달리다에서 달리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동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달리다라는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달리라는 곳이죠. 여기 뒤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다는 대신에 문장을 종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죠.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미와 같은 것은 형식 형태소라고 하고요. 조사나 접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르이 붙으면 목적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문법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접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먹다 같은 경우 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먹이에서 실질적인 의미는 요 먹이라는 어근에만 있는 것이고 요 이는 접사인데 특별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먹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주는 그런 문법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사 또한 형식, 형태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형태소들은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소는 사실 여러분, 형태소는 반드시 자립 아니면 의존이고, 그 다음에 실질 아니면 형식이라서 두 가지 조합을 무조건 다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형태소는 이렇게 설명 좀 어렵겠네요. 모든 형태소는 자립이면서 실질이거나 자립이면서 형식이고요. 아니면 이건 더 어렵네. 제가 지금 뭐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예요. 형태소는 자립 아니면 의존이면서 실질 아니면 형식입니다. 자립 아니면 의존이면서 실질 아니면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총 이제 네 가지 조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보통의 형태소는 자립이면 실질이고요. 보통 의존이면 형식이에요. 단 용언의 어가는 의존이면서 실질입니다. 어디 좀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거보다 조금만 더 쉽게.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요. 실질과 형식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보통 자립이면서 실질이고 보통 의존이면서 형식이에요. 보통 그래요. 하지만 우리 용언의 어간님께서는 좀 남다르십니다. 용언의 어간은 의존이면서 실질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자립이면서 실질 아니면 의존이면서 형식인데 용언의 어간만 의존이면서 실질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형태소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고요. 네. (2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넓은 바다를 보았다. 형태소 한번 쪼개보도록 할게요. 한자어의 경우 한자어 한 음절을 형태소로 보는 견해도 있고 한자어로 이루어진 한 단어를 형태소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의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뭐 한자어 하나하나가 형태소인지 아닌지 그렇게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진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 정해서 우리 그 다음부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넓은 바다를 보았다. 나는 조사죠. 넓은은 넓다라는 어간에다가 은이라는 어미가 붙은 거예요. 다음에 바다를 보았다. 바다 같은 경우 쪼갤 수 없죠? 바와 다로 쪼개면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바다는 하나의 형태소고요. 다음에 보았다 같은 경우는 보다라는 어간에 앗다가 붙은 건데요.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 앗다를 또 쪼갤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갤 수 있는지 여부. 앗을 넣었다 뺐다 해보시면 앗이 하나의 독립된 형태소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앗을 제외하고 보다만 썼을 때 말이 돼요? 말이 되죠? 이런 경우는 앗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독립된 형태소라는 거고요. 과거 시제의 의미를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종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겠죠. 그래서 2번은 나는
넓은 바다를 보았다.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형태소로 우리가 쪼개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번을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필기할 게 좀 있어서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새 옷을 입고 학교로 떠난 기우는 똥물에 빠져서 눈물을 흘렸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의미가 남아있을 때까지 쪼개면 돼요. 의미가 남아있을 때까지 쪼개면 된다. 그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문법적인 의미가 이해가 안 가시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거나 친구에게 물어보시거나 선생님에게 물어보시거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꼭 이해하셔야지 형태소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새 옷을 입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입다라는 어간에 고라는 어미가 붙은 거죠. 그다음에 학교 하나의 형태소를 친다고 문제에서 써놨고요. 로 떠난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거예요. 떠난을 떠나다라는 떠나의 어간에다가 니은이 붙은 거. 그러니까 형태소로 쪼갤 때는요. 일단 용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용언인 경우에는 어간을 찾으려면 기본형을 생각하셔야겠죠. 기본형에서 왜냐하면 달을 제외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형 떠올리셔야 되고 거기서 달을 제외하는 거 떠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떠난 같은 경우 떠나다에서 온 것이죠. 떠나다에서 달을 제외하면 떠나만 남죠. 그러면은 떠나랑 떠난의 차이는 요 니은 하나예요. 그럼 요 니은을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니은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니은을 써주시면 돼요. 이게 어미예요. 그 다음 기우, 눈, 똥물에는 먼저 1차적으로 똥물과 애로 나뉘죠. 근데 이제 또 똥물, 과연 똥과 물로 쪼갤 수 있을까? 쪼갤 수 있죠? 각각 의미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의미 있잖아요. 똥도 있고 물도 의미 있잖아요. 그러면 쪼갤 수 있는 거예요. 빠져서 이제 기본형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빠지다에서 온 거죠. 그럼 빠지에다가 어서가 붙은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서 어떻게 찾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빠지 어서 이 어서가 이제 과연 쪼개지는지 여부. 뭐 예를 들어 아따처럼요. 쪼개지는지 여부. 그럼 한번 쪼개보세요. 어랑 서로. 그럼 빠지어, 빠지서가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어서는 하나의 형태소인 거예요. 그 다음 눈물을 흘다. 마찬가지로 먼저 1차적으로 쪼개면 눈물과 을인데요. 요 눈물 쪼갰을 때 의미 살아있죠? 그러면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흘렸다 같은 경우는 흘리다에서 오는 거고 흘리다에 얻다가 붙은 것인데 이게 또 쪼개질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고 쪼개진다면 이거는 얻과 다로 쪼개지는구나. 얻은 과거의 의미, 다는 종결의 의미 이렇게 쪼개지는구나. 그래서 총 형태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하나, 스물둘, 총 2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형태소 공부해 보았습니다.